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신사입니다. 리플코인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1%대 하락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11월달 한 번, 두 번, 세 번 3중 바닥을 지켜줬던 자리 2200만원대 초반을 오늘 시장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급락을 한 건 맞아요. 2300만원대 후반에서 2200만원대 초반까지 상당한 낙폭을 기록한 모습인데, 이 낙폭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현재 30분봉 차트로 살펴보면은 급락 이후에 바닥을 지켜주면서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돌아온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엑기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종합해서 핵심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최근에 낙폭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상당히 크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셨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바이낸스발 악재라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DCG 그룹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 위주로 대규모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DCG 그룹, 즉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최근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세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왜 매도를 합니까? 이 부분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 지난 FTX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기업들 중 하나가 바로 DC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한 달 전쯤이었죠. 제네시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 이 두 가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쇄 도산 우려가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파산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DCG 그룹이요, 지금 유동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도로서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정하겠죠. 실제로 6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나왔던 시장의 어떤 급락 영향이 이 DCG 그룹이 현재 자산을 청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트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 시장 하락은 DCG의 어떤 자체 매도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CHEV의 창업자 아담 코크도 마찬가지로 DCG가 대량 청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다 보니까,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네덜란드 거래소 비트바보도 마찬가지였죠. DCG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억 유로 정도의 자금이 현재 동결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DCG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 재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거의 초긴장 상태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이 정도가 있다, 인지 정도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그전에는 IMF 사태가 있었죠. 그 후엔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도산을 했어요. 하지만 버티는 기업들은 버텼습니다. 도산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손해보고 몰락을 하는 거고, 이렇게 버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동성 위기가 해결이 된 이후에 정말 큰 돈을 벌고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밍 자체가 거의 마지막 고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 올해 1년 동안 폭락장이 지속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공포, 우려, 그리고 바이낸스 때리기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불과 반년 전만 놓고 보자고요. 단순하게 경제지표 하나만으로 어떤 CPI 발표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 하나만으로 코인 시장은 너무 강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죠? 바닥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큰 폭락이 예전에 비해서 거둬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거의 마지막 고비에 직면해 있다.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가요,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특히 BNB 같은 경우도 그랬고, 급락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회계법인, 그러니까 바이낸스랑 연계해가지고 바이낸스의 어떤 준비금 증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이렇게 담당하던 기업이 아예 코인 시장과의 연계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했어요. 그럼 이게 추가 악재인가요? 추가 악재는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냥 단기 악재죠. 이미 이제 관계를 끊었는데
관계를 더 끊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된 악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바이낸스는 다시 한번 이 코인 보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계 법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들의 자산이 현재 블록체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언급한 게 뭐냐면은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까지 바이낸스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죠. 이 부분 이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총 이제 60억 달러 규모의 인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치자면은 7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들을 중단도 하나 없이 모두 처리해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이낸스는 현재 시점에서 고객 자금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 언론권에서는 바이낸스 때리기를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최근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FTX 사태 이후에 대마 불사 위험이 바이낸스에도 적용된다. 우려가 된다. 자꾸 시장의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죠. 중국계다 보니까, 중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중국인 CEO를 두고 있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장 점유율이 52.9%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FTX 사태로 인해서 더 커졌어요. 파생상품 점유율 같은 경우는 더 큰데 67.2%까지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쉼야드의 소프트웨어 CEO 마크 루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바이낸스는 위험 요인은 맞다라고 같이 또 언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이낸스가 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거래를 담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 시스템적인 리스크다. 위험을 키우게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거의 뭐 현재 시점에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파산을 하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0억 달러 하나로 7조 8천억 거의 뭐 8조에 가까운 이 금액이 단 3일 만에 이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바이낸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고객 예치금과 1대1로 담보를 맞추고 있다. 준비금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내놓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정보방 통해서 전부 다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선물 매매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 현물로서 업비트 상장 코인들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굳이 입장하지 않으셔도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 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펴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9번 수익 봐도요. 한 번 손해보면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 재산 다 청산 당해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 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 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 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유원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